3억이었던 전세가 갑자기 어느 날 4억, 5억. 시세대로라기보다 이제 임대인 마음대로죠. 끝까지 세입자가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돼요. 집주인도 들어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법이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요. 그 해에 전세 가격이 1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전세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 근데 사실은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는 일명 임대차 3법을 두고 연일 시끌벅적합니다. 자신의 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장 최은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 세입자의 서름, 오은종 씨는 집주인의 안락함. 그래서 오늘 세입자 보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지 제가 않았습니까? 명찰 달았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요, 저희가 이제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저는 집주인 입장, 네. 여기는 세입자 네. 입장. 요 역할극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집주인이잖아요. 아이, 정말 이 세입자의 서름은 심각하거든요. 자, 먼저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네, 뜯어보겠습니다. 그것보다 전에 하나를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요? 왜 임대인은 집주인이라고 하고 세입자는 세입자잖아요. 그걸 임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임대인은 집주인이라고 부르는지. 뭐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예. 그러니까 임대인을 집주인의 위치에 놓았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려고 하는 게 3법이고 네. 뭐 정확하게 말하면 법이 3개는 아니고요. 내용이 3개인 것이거든요. 패러다임이 바뀌나 보군요. 그냥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네, 좋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이 친구는 혼내고 저를 좀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 3법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아, 전월세 신고제. 이거는 지금까지는 사실 어떤 그 세입자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 관계에 관해서 그 동사무소에 가서 네. 신고를 했어야 되거든요. 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네. 확정일자를 받아야 됐다면 이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세입자가 아닌 네. 임대인과 혹은 이제 공인중개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그게 보호되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고. 그러니까 집을 매매할 때 뭐 네. 실거래가 신고하는 것처럼. 네, 네, 그게 예. 의무인 것처럼. 예. 근데 이제 임대차도 의무화가 되는 것이죠. 네. 이거는 사실 진작에 있었어야 될 법입니다. 확정일자 안 받아가지고 보호 못 받고 그 보증금 못 받는 울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최욱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뭐 빚 관련해서 이자도 꼬박꼬박 잘 내고 있고 네. 잘하고 있으니까. 아, 얄미워. 그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흔히 두 번째로 전월세 상한제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세랑 월세랑을 지금까지는 임대인이 임의대로 올릴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부르는 만큼. 네. 3억이었던 전세가 갑자기 어느 날 4억, 5억 내라고 하면 부르는 대로 냈다면 네. 근데 이것을 이제 그 법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법은 연간 5%, 어떤 거는 2년에 5%로 상한을 둬서 이제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 정하게 되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직장 임대료에서 상한을 네. 둔다. 네, 그렇죠. 지금은 뭐 시세대로 하는 거지만. 네네. 아유, 시세대로라기보다 이제 임대인 마음대로죠. 임대인 너무 마음대로 해서 고맙습니다. 뭐 언제 시세대로 했냐 마음대로 했지 저는 뭐. 집주인 입장에서. 예. 아, 그 사실 우리 그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 계약을 갱신하는데 무조건 올려. 아니 진짜 근거도 없어, 기준도 없어요. 맨날 울었잖아요, 이사 다니고. 네, 그러니까 적당히 올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으면 깎일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뭐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네. 네. 아, 이거 정말 꼭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요. 굉장히 편파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와, 이거 정말 너무 반갑다, 법들이 다. 세 번째로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저희가 2년마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이 올려달라는 만큼 올려주지 못하면 이사를 가야 됐거든요. 맞습니다. 이러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다가도 전학을 가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예. 이거를 막기 위해서 법원마다 이것도 내용이 좀 다른데 어떤 법원은 지금 현재 계약 기간이 2년이지 않습니까? 네. 2년에 한 번을 더 주는 2+2를 개정안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 기간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박주민 의원 안도 그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계약 기간이 없다는 건? 계속해서 연기가 되는 거예요? 오해가 있습니다. 그 박주민 의원 안에 관해서 뭐 끝까지 세입자가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어. 집주인도 들어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건 예. 당연히 집주인이
여기 집주인이라고 되어 있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당연히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이 부분은 오해가 있는 것이고 그것 외에도 3개월 이상 월세가 연체되거나 혹은 뭐 리모델링을 할 것이거나 재건축을 할 것인가에 합리적인 이유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오해. 아니 저기요. 네. 네. 저는 20년 세입자의 서름이기 때문에 요거 보면요. 빈틈을 잘 봅니다. 네. 빈틈이 있어요? 오은종 씨 같은 악덕 집주인 같은 경우는요. 악득이에요. 저런 법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리모델링 한다고 나를 내쫓아요. 그런 다음에 리모델링 안 할 녀석입니다.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리모델링 하는 거 좋아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쫓겨났고 리모델링 안 하고. 네, 법이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내쫓은 것에 관해서는 최욱 씨의 이사 비용도 다 물어주게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도 다 3배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압수하는 건 어떻습니까? 집을 왜? 제가 임대인 입장에서 그 세입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법 취지는 100% 이해를 합니다. 이해 안 합니다. 근데 집주인한테 좀 가혹한 게 뭐 대출하느라고 이자도 내야 되죠. 재산세 내야 되죠. 그리고 전세를 주다 보면 금리도 낮아서 이자 수익도 낮은데 아니 집 가진 게 죄도 아니고 이거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집주인이라고 불리는 거에서 알 수 있지만 예. 지금까지는 집주인의 권리 위주로, 그러니까 재산권 위주로 권리가 구성되어 있었고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거의 무시되어 있는 법률 체계였거든요. 그러면서 세입자들은 2년마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올려달라면 올려야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올려줘야 되고 맞아. 울며 겨자 먹기로 아유. 못 올려주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가지고 내야 되고 아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습니다. 아유, 그저 생각만 해도 자꾸만 저는 지금 눈물이 자꾸 나오는데 또 빈틈이 있어 보입니다. 뭐냐면요.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세입자한테 참 좋을 것 같지만 오은정 씨 같은 경우는 요런 이제 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기 전에 이런 법이 생겼어. 미리 전세값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값이 오히려 더 폭등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됩니다. 네. 그런 부작용을 우려하시죠. 그다음에 있네. 이제 첫 번째로 뭐 전세 가격 폭등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 전세 매물이 부족해질까를 네.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 전세 가격 폭등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개정된 지 30년 됐거든요. 89년에 한 번 개정될 때 내용이 뭐였냐면 그때는 계약 기간이 1년이었는데 2년으로 연장을 했어요. 그 해에 전세 가격이 1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거봐. 그때의 경험으로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전세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 근데 사실은 그때 그 가격 인상이 그 법이 만들어져서였는지 그때는 안 그래도 80년대 말에 계속 뭐 주택 가격도 올라가고 전월세 가격 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90년대 이후에는 굉장히 안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뭐 짧은 기간에 그런 혼란을 거치고 안 거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거치게 제도를 만들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법을 딱 시행하면 되니까요. 막 전세를 월세로 막 돌리고 이런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사실 전세냐 월세냐도 문제이지만 네.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냐 월세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높은가가 문제고 얼마나 인상을 시킬 수 있느냐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 끝으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저녁 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라고. 그렇게 집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네. 이 법이 너무나 오랫동안 개정이 되지 않은 채 세입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빨리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진짜 너무너무 진짜 고맙습니다. 덕분에 많은 네. 궁금증이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 지금 댓글에 이미자 씨 닮았다는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그 얘기 나올까 봐 다시 출연 안 하려고 했어요. 칭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오늘도 다음 주도 뭐 하세요? 네. 라이브. Stay